안녕하세요. 바로 전 시간에는 제가 건물에 외벽선을 작업을 해놔서 그 외벽선으로 비계를 설계를 하는 것까지 하고 플러스 물량을 세는 방법까지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현장에서 주어진 조건과 도면을 이용해서 작업을 할 예정이에요. 첫 번째로 업체에서 우리한테 줄 때에는 비계 타입이 외줄이냐 쌍줄이냐, 그리고 외부를 설치할 거고 뭐 옥탑까지 설치할 거고 그런 부분까지는 현장에서 코멘트가 들어와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들어와서 이제 작업이 된 도면으로 우리가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두 개의 도면을 열었어요. 네. 먼저 단면도로 구간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면도에 보면은 각 층의 높이 그리고 뭐 옥탑이 어떻게 생겼는지 먼저 단면도를 보고 확인을 할게요. 지금 보시면은 건물은 이런 형태로 생겼고, 지금 보시면은 1층 같은 경우에는 6m, 그리고 2층 4200, 3층 4200 해서 이렇게 지금 비계가 각 층마다 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업체에서 뭐 지하층을 맨다 안 맨다에 대한 코멘트가 없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지하는 제외하고 갑니다. 다음 도면을 보면 지금 이 종횡 단면도를 봤을 때에 건물의 외곽선에 대한 변형이 없어요. 보시면은 이게 건물의 외곽선인데, 건물의 외곽이 이렇게 자르든 뭐 종횡 단면도로 가로 세로로 어떻게든 잘라도 지금 건물의 외곽선의 변형이 별로 없다. 1층에서 지금 1층 바닥에서 쓰는 이 포인트 자체가 2층, 3층 모두 같이 갈 거라는 거를 생각을 하시면 되고, 두 번째로는 업체에서 옥탑층도 매달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옥탑층까지 지금 우리가 설계를 해보는 걸로 진행을 해볼게요. 그래서 종횡 단면도를 봤을 때의 이 레벨 값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해당 높이가 얼마 정도 되나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건물의 외곽선에 대해서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구조도면으로 돌아가 보면, 구조도면을 보면은 구조도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아까 전에 봤듯이 단면도에 봤을 때의 건물의 외곽선이 변형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1층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해당 이 지하에 슬라브를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2층 슬라브를 외벽선을 따게 돼요. 왜냐면 2층 부분에 외벽선을 우리가 따게 되고, 지금 미리 작업이 되어 있지만 이 부분으로 P라인으로 여기 모서리에 점을 찍어서 얼마 정도의 해배가 되는지 확인을 해 본다면, 지금 이 벽면 외벽선의 오리지널 길이는 보시면은 지금 115.832 되겠네요. 115.832 되고, 지금 그거에 따라서 높이를 1층만 낼 거면 115.83 곱하기 6을 해서 회배 산출이 1층에 대한 회배 산출이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회배 산출은 하면 되고, 지금 우리가 1층에 도면을 가지고 와서 카피로 해서 도면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색깔을 조금 일부러 제가 보기 편하게 이거를 선택을 해서 색깔만 지금 좀 변해줄게요. 깰 수 있는 건 252로 다 작업을 했고, 다시 한번 이 외곽선을 지금 우리가 아까 땄잖아요. 이거를 offset이라는 명령어로 offset 5인데요.
이게 내가 원하는 길이만큼 나가게 해줘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계를 낼 때 이 외곽선에 가까이 되지는 않아요. 보통 300에서 500 사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400으로 해서 간격을 해당 요 객체가 바깥쪽으로 400만큼 갈 수 있게 작업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작업이 됐어요. 그러면 요거는 우리가 잘 보이게 하늘색으로 바꿔줄게요. 복사를 해오는데 X1열과 Y4열이 만나는 이 지점을 기점으로 해서 X1열과 Y4열이 만나는 이 기점으로 해서 지금 포인트를 제가 기준점을 잡은 포인트로 복사가 됐어요. 우리가 지금 갖고 온 거는 1층의 구조 도면이고 우리가 설치할 거는 2층의 외곽선에 비계를 설치를 할 거기 때문에 두 개의 외곽선이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일반 평면도에 가서는 또 다른 부분이라서 그거는 한번 요거부터 설명을 하고 가볼게요. 이게 방금 외곽 구조도랑 지상 1층에 대한 구조도랑 제가 2층의 외곽선을 딴 거, 요거까지 갖고 와봤어요. 컨트롤 C를 이용을 해서 가지고 와봤고,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해당 여기 포인트와 여기에 중심점이 되는 포인트로 선택을 해보면, 요렇게 정확하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2층에는 X1열과 Y선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조금 다른 점은 아까 전에 우리가 구조도면을 봤을 때에 이 지하에 생기는 이 슬라브까지 확인이 가능했고 지금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실질적으로 1층은 이 건물만 올라가지만 이 건물, 제가 이거 외벽선 딴 선만 올라가지만 구조도에서는 지하 1층의 슬라브에 대한 설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딴 면적보다 넓어 보이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비계가 올라가는 건 이 2층의 건물의 외곽선 보시면 아시고 그러고 1층 아까 전에 우리가 종횡단면도에서 봤었던 것처럼 건물의 외곽선의 변형 없이 그대로 이렇게 간다는 거. 그래서 아까 전에 요거 딴 거를 제가 일반 평면도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와봤어요. 그럼 우리가 이거 작업을 한 다음에 어디에다가 놓고 작업을 하냐 저번에 보여드린 적 있는데 설계 기본 파일에 들어가면 우리가 작업을 하는 원래 도면이 나오죠. 그리고 이 도면을 갖다가 얹어요. 컨트롤 V로 지금 복사를 했고요. 아까 전에 제가 요거는 회색으로 해놨고 얘는 컬러를 해놨는데 블럭으로 지정을 해주는 게 저 작업하기 편해서 모두 선택해 준 다음에 해당 요 객체를 제외하고 다시 한번 컨트롤 Shift V로 블럭 객체를 해서 아예 붙여놓고 이레이저로 기존 객체를 871개의 객체가 잡힌 걸 지금 지워서 지금은 2개의 객체만 잡혀 있어요. 보이시죠? 2개의 객체만 잡혀 있고 요거는 블럭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막 움직이지 않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0레이어는 죽여주고 해당 레이어가 0레이어로 잡혀 있기 때문에 작업하기 모든 여건이 끝났어요. 그래서 지금 원도에서 작업하는 방법을 지금 가지고 왔고 현장에서 얘기를 하는 걸로는 비계의 타입은 외줄로 해주세요 라고 따로 전달이 있었기 때문에 외줄로 작업을 해볼 거예요. 지금 이 손이 조금 두꺼운 것 같아요. 제가 두께를 줄여볼게요. T라인으로 되어 있어서 두께를 늘릴 수도 있고
얇게 바꿀 수도 있어요. 지금은 150 정도로 P라인이, 선 종류 오른쪽에 보시면은 100 정도로 되어 있는데, 요거 제가 어떻게 바꾸냐면요. 요 선에서 그대로 이 객체 특성에서 바로 바꿀 수도 있는데, 지금 얘가 기다리고 있는 두께, 폭, 보이시죠? 요거 폭을 1로 바꾼다 해서 해당 이 두께에 대해서 변경을 해줬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객체가 움직이지 않도록 묶어줬고요. 전에 복사하는 방법 배웠어요. 지금 복사를 하되 해당 객체를 복사를 하고 겹치게 되는 포인트나 뭐 수평제에 대해서 따로 미리 제거를 하고 들어간다 말씀드렸었고요. 지금 요거 지어보고 여기에서 꺾어줘야 되는데 꺾어지는 치수가 얼마나 되나 우리가 확인을 해볼게요. DI로 디스트로 지금 보니까 730이에요. 바깥쪽으로 600과 730 하면은 1300 정도의 길인데 우리 이거 1300, 우리는 1300 자재가 없으니까 1200 자재로 작업을 해볼게요. 1200 자재로 가지고 왔고 다시 한번 아까 전에 중심점을 이용해서 가지고 왔으니까 이렇게 해서 찍어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부분에 밑으로 이제 비계가 가게 되겠죠. 이런 부분으로 밑으로 가게 될 텐데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포인트가 해당 여기에 서야 되기 때문에 요거 12짜리를 하나를 이레이저로 날려주고 카피를 해서 해당 센터선을 기준으로 복사를 해고 그러면 객체에 몇 개 지금 들어가 있나 확인을 해볼게요. 11개 정확하게 왼줄에 11개 들어가 있고요. 돌려줄 거예요. 그러면 얘가 11개면은 얘는 몇 개일까? 9개. 얘는 왜 11개냐면요. 수평제 하나와 요 포인트 하나가 더 생겼잖아요. 이렇게 객체가 11개의 객체가 됐고, 실제로, 제가 이렇게 객체에 대해서 개수를 종종 확인을 해야 된다고도 얘기를 했었어요. 카피로 선택을 하고, 이 객체가 겹치면 안 되기 때문에 요 객체를 제외를 해서 지금 점선의 이 객체만 복사가 되는 거고 요 수평제의 센터선을 기준으로 지금 복사를 해주고 있어요. 지금 어느 정도 복사를 해준 다음에는 4개를 한꺼번에 복사를 하되 겹치는 객체 제외하고 복사를 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작업이 됐어요. 여기가 날라갔네요. 다시 한번 컨트롤 Z로 돌리기 하고 이레이저로 해당 요 객체를 삭제를 했어요. 지금 이 부분에 외곽선, 요 부분을 외곽선 지금 작업해 줄 거예요. 다시 한번 카피로 복사를 해주는데 자 가까이 가서 한번 볼게요. 지금 포인트가 여기가 겹치게 돼 있죠. 이거를 겹치지 않기 위해서 요 포인트만 제거해 줄 거예요. 갖다가 옮겨 볼게요. 헷갈리지 않게 제외한 포인트도 삭제를 해줬어요. 아까 전에 중간에 맞물리는 부분 우리가 긴 수평제를 없애주고 작은 수평제로 대체를 해줬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18짜리로 1800짜리로 되어 있는데 이거 제거를 해주고 지금 600이 여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간격 재보지 않아도 1219가 딱 들어가겠죠. 1219 수평제 불러올 거예요. 이 수평제고 카피로
복사를 하고 센터선 기준으로 잡고 이 포인트를 기준으로 로테이션, 이 객지 선택하고 선택 종료 누른 다음에 센터선을 기준으로 로테이션 돌려주되 지금 마음껏 돌리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F8 눌러서 직교선으로 연결해 줍니다. 지금 복사는 이런 형태로 복사가 됐어요. 다시 한번 밑에 다 선이 깊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카피를 이용을 해서 발판 조금 더 깔아줘야 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제외를 하고 이렇게 기준으로 해서 여기까지 정리가 됐어요. 이거는 지워줄게요. 자, 보시면 우리가 얘기했던 이 외곽선에 대해서 지금 다 두르고 있죠. 여기에도 해당 이 부분과 맞물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간단하게 전체 복사를 해서 로테이트로 돌려주는데 지금 보시면은 방향이 제가 지금 방향을 잡고 있는데요. 지금 이 방향이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왜 방향을 돌려줬냐면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해당 여기와 맞물려서 가는 발판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전에 작업했던 이 발판과 동일하게 맞물려야 되는데 아까 전에 통째로 복사를 하고 이 부분이랑 맞물리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복사를 해서 이렇게 갖고 돌려줄 때 해당 여기가 이렇게 가면은 돌려줄 때 한 번 더 손이 가야 되기 때문에 돌려주는 방향에 대해서 좀 계산을 해봤어요. 무브로 옮겨줄 건데요. 객체 전체 선택하고 이 부분을 제외를 하고 가야겠죠. 그리고 센터선을 기준으로 해서 복사를 해줬어요. 뻗어나가게 다시 한번 복사를 해줍니다. 자, 여기까지 지금 됐어요. 네모 반듯하지만 이런 형태로 비계가 되어 있는데 여기 부분 좀 헷갈리죠. 사선인데 우리가 이 사선을 연결할 수 있는 자재는 따로 없어요. 그래서 지금 1800 자재를 이용을 해서 잠시만요. 1800 자재를 이용을 해서 이 방향을 어느 정도 현장에서 처리할 수 있게 방향만 바꿔준 상태로 돌릴 거예요. 자, 지금 해당 이 부분 지금 복사를 했어요. 복사를 하고 옮겼어요. 옮겼고 지금 다시 한번 로테이트로 P 바로 선택 객체를 잡았어요. 그리고 선택 종료했고요. 지금 얘를 잡고 참조라는 거를 써요. 여기에서 지금 보시면은 글자에 참조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원하는 각도에 대해서 지금 지정을 해줄 거예요. R이라는 걸 누르면 너 몇 도로 돌릴 거냐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게 몇 도인지 모르잖아요. 이 건물이 몇 도로 생긴지 몰라요. 이 숫자를 모르더라도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방금 R을 누른 것처럼 이거 선택해주고 얘를 선택해주고 기준점을 잡아주게 돼요. 정확하게 해당 이 선 그대로 돌렸어요. 이게 로테이트라는 명령어고 아까 전에 90도로 돌리고 180도로 돌리고 여러 방법으로 계속 돌렸지만 이번에는 내가 원하는 각도로 해서 돌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돌리고 종료합니다. 지금 여기 부분까지 나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여기는 제외를 하고 삭제를 해줄게요. 그러면 이런 형태로 지금 설치가 되고 나머지는 현장 처리로 남겨둘 거예요.
지금 먼저 외줄에 대한 거는 다 설치가 됐고요. 아까 전에 우리가 구조도에 봤을 때에 뭐 옥탑 부분이 이렇게 생겼지만 옥탑 부분은 제외를 하고 우리는 1층부터 올라가는 것만 설계를 좀 해볼게요. 그래서 비계에 대해서 설계를 했어요. 근데 이런 경우 있어요. 현장에서 뭐 올라가야 되는데 워킹타워를 놔달라 그러면 우리의 법 내에서 카피를 해서 워킹타워가 보통 하나 정도 들어가는데 이 워킹타워를 이쪽 센터 잡아서 여기에다가 넣게 돼요. 그러면 워킹타워로 해서 작업하는 공간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작업이 되어 있어요. 자, 평면도는 이렇게 완성을 했고요. 우리 아까 전에 원도로 돌아가서 지금은 단면도 가지고 와 볼게요. 단면도, 인면도 여러 가지 사용하는데 인면도 지금 하나 이용을 해서 전체적인 높이 얼마큼 올라가나 확인을 해볼 거고요. 이거 카피 클립으로 카피 클립으로 컨트롤 C를 이용을 해서 비계 기본 파일로 다 갖고 와요. Shift V를 이용을 해서 인면도 가지고 왔어요. 배면도, 인면도 중에서도 배면도네요. 지금 그러면 이거 단면도 그릴 때 전에 한번 간단하게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여기가 잘 깨져서 잘 안 보이는데 글씨가 배면도니까 여기 부분부터 시작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글씨가 깨져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헷갈리니까 죄송해요. 인면도 정면도부터 가지고 올게요. 컨트롤 Z로 전 단계로 돌아가기 했고요. 컨트롤 Shift V로 다시 한번 붙여놨어요. 이번에 갖고 온 건 정면도가 되고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도면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이 워킹타워 하고 빠뜨리는 게 있는데 요 비계 버팀대와 대각제예요. 대각제는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5개에서 6개 사이로 집어넣어주고 있고 이 비계 버팀대는 안쪽 포인트에 한 개 걸려서 한 개로 들어가고 있어요. 네, 이번에는 저는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는 자재지만 이거는 제외를 하고 작업을 해볼게요. 그래서 지금 앞면, 우리가 이 면에서 봤을 때에 보이는 면이에요. 이거 작업 어떻게 해주냐면요. P라인으로 선을 길게 라인도 괜찮겠네요. 길게 떨어뜨려주고 카피로 이 1800 선에 대해서 다 기재를 해줘요. 여기도 1800이 가고 1800이 가고 인면도의 줄 선에 대해서 지금 작업을 하는 거고요. 평면도가 완료가 돼야지 인면도나 단면도를 그릴 수가 있겠죠. 그냥 단면도만 그리기에는 지금 간이스러운 도면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지금 이 평면도랑 일치하게 외벽선이라든지 건물의 외벽 그리고 뭐 안쪽으로 들어오는 거 뭐 그런 거 지금 다 이 도면으로 해결이 될 것 같아요. 평면도 해야 되고 한 가지 팁은 제가 아까 전에 대각제를 준다고 얘기를 했어요. 대각제를 줘야 되는데 만약에 대각제가요. 여기에 들어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거들어서 여기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 있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 들어가 있다 가정을 해보면 이렇게 해당 내가 내린 포인트에 대각제를 집어넣을 수 있게 색깔을 바꿀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에는 대각제가 들어가는구나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여기는 계단이 들어가겠죠. 얘는 계단.
이거는 무슨 색이든 상관없을 것 같아요. 자기가 원하는 색, 알아보기 쉬운 색. 저는 이 대각제가 들어간 거는 지금 노란색으로 바꿔줬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준선을 잡아야 돼요. 끝에 선이든 앞선이든 잡아야 되는데 이 제일 긴 선을 제가 그냥 빨간색으로 임의로 바꿔서 선을 내려줬어요. 요거는 센터선이 되겠고요. 지금 이 건물의 외벽으로 해서 집어낼 건데 이 우리가 요 지금 지시하는 섹션에 대한 요 선이 중심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선을 빨간색으로 길게 내려줬고 무브로 옮겨볼게요. 옮겨줬고 센터 포인트 여기로 잡아서 여기가 지금 X1열이네요. 맞죠? X1열이 여기에 들어가도록 잡았어요. 지금 X1열이 들어가도록 잡았고 지금 보니까 이 건물이 잠시만요. X6열, 1열. 지금 뒤집어졌는지 안 뒤집어졌는지 지금 확인을 하고 있고요. 잠시만요. 이상하게 맞물리는 것 같아서 네. 이게 건물의 외곽선이랑 너무 붙는 것 같은데 얘네 온도랑 좀 다른 부분이 좀 있는 것 같네요. 그쵸? 우선은 이 부분으로 해서 먼저 정면도를 틀린 부분이 조금 있더라도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해볼게요. 원래 예쁜 대로 하게 된다면 이 부분에 우리가 아까 전에 단면도에 봤을 때에 대각선을 준 거 작업을 하게 될 거고요. 이렇게 해서 복사를 해볼게요. 그래서 해당 여기 기준점으로 해서 복사를 했어요. 아까 전에 대각제가 들어가는 선 노란색으로 체크를 해놨는데 이렇게 해서 대각제가 들어가는 선으로 작업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대각제가 들어가지 않고 여기서 하나 더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얘를 하나를 복사를 해주고 얘가 지금 계속 깜빡거리니까 얘 0레이어 잠가줄게요. 그러면 움직이지 않는 걸로 잠겼고요. 지금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이 부분 제외를 하고 이 간격은 182구니까 숫자로 복사를 해줬어요. 물론 센터선 잡아서 복사를 해줘도 돼요. 지금 이렇게 해서 작업이 됐고 카피로 선택을 해주고 이번에도 이 부분이 겹치지 않도록 제외를 해주고 이번에는 기준점을 여기로 잡아서 여기까지 복사가 되도록 해볼게요. 자, 그러면 대각제에 정확하게 걸렸고 다시 한번 여기에 대각제가 걸리게 되네요. 맞죠? 지금 카피로 대각제가 걸리고 그 다음에는 계단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해서 복사를 했는데 포인트가 좀 어긋났네요. 어긋나지 않게 한 번에 맞춰야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손을 대서 옆쪽으로 옮겨줘요. 그리고 계단은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계단을 복사를 해주는데
이번에는 센터선을 정확하게 맞춰볼게요. 계단이 잠겨있나? 계단이 0레이어로 잠겨있어서 움직이지 않았네요. 한번 따로 얘만 불러볼게요. 이렇게 해서 계단이 완성이 됐어요. 계단 같은 경우에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각제나 발판의 단수랑 거의 동일하게 들어가요. 물론 한번 다시 확인은 해야 되겠지만 거의 동일하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 이거 같은 경우에 레이어를 제가 임의로 좀 바꿔줄게요. 발판이 레이어를 바꿔줬고요. 0레이어는 다시 바꿨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몇 단이 들어가는지 현장마다 100% 다 달라요. 100% 다 다르기 때문에 미리 작업은 해놓지는 않고 이렇게 따로 복사를 하고 있어요. 수직재가 하나, 둘, 셋. 복사를 잡고 지금 보시면은 올라가서 계단 참을 이용을 해서 또 올라가는 형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발판 선으로 맞춘 상태예요. 보이시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쭉쭉 복사를 해줄게요. 이런 형태로 계산이 되고, 지금 나머지 부분 해당 여기 대각제가 걸리는 거 빼고, 대각제가 걸리는 거 빼고 2칸 정도로 잡으면 될 것 같네요. 지금 하나, 둘, 3칸이 가고 대각제가 가니까 이 부분으로 잡고요. 여기 부분 이런 형태로 작업을 하게 돼요. 자, 아까 전에 여기 부분 좀 이상한 부분이 있는데, 잠시만요. 이 부분은 지금 이 튀어나오는 부분일 것 같아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걸로 우리가 선을 내리기에는 사선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표현은 되지 않아요. 어차피 정확하게 표현이 되지 않다면 이거 그냥 1800으로 작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해주고 다시 레이어 잠가주고요. 바깥쪽에 지금 대각제가 없기 때문에 카피로 외부 선 잡아주고 이 선 제외해주고 복사를 해줄 거예요. 하나, 이 선을 기점으로 둘, 셋, 넷이네요. 우선은 대략적으로 이렇게 설계가 됐고 이게 4층까지의 높이예요. 하지만 우리 꼭대기층까지 지금 다 감싸줘야 되는 높이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복사를 할 거예요. 잠시만요. 일단 평대가 하나가 빠졌고 그리고 카피를 지금 집어넣는데 보통 지금 한 단이 잡혀있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미 계산은 되어 있어요. 계산은 되어 있고 이거를 현장에 보여주기 위한 거라서 이거는 겹치든 안 겹치든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도면상에 물론 겹치지 않는 습관은 드려야겠지만 겹치든 안 겹치든 물량은 좀 상관없는 상황 자체고
지금 보시면은 위쪽으로 조금 많이 올라간 것 같은데, 이렇게 해갖고 작업을 좀 해볼게요. 발판, 계단은 뺄게요. 우선 대략적인 시스템 비계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전에 왜 겹쳐도 된다고 지금 했냐면 여기에서 그냥 개수만 셀 거거든요. 한 단, 두 단, 세 단, 네 단, 다섯, 여섯, 일곱, 여덟. 3,800이 8개가 들어가고요. 발판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열세, 열네, 열다섯. 15개의 발판이 들어가고 위아래 한 개씩 뭐 잡아주게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 저번에 계산했던 것처럼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내부는 발판이 15개 곱하기 내부는 2단 더하기 2. 뭐 이런 형태로 내부에 대한 개수가 될 것 같아요. 외부는 밑으로 내려서 외부는 곱하기 3이 되겠죠. 더하기 3 더하기 2. 그러면 중간에 걸린 수평선을 빼고 여기까지만 작업이 돼요. 필요할 건데요. 자재를 가지고 왔어요. 자, 이렇게 해서 내부에다가 갖다 줬고요. 내부 외경에다가 갖다 줬고 여기서부터 아까 전에 그리는 거 빼고 무브로 내경만 따주게 돼요. 내경. 여기는 사선이기 때문에 드래그에 잘 안 잡히기 때문에 좀 하나하나씩 작업을 해줄게요. 여기가 내부가 될 것 같고요. 지금 조금 많이 잡힌 게 있는데 다시 한번 재선택해 볼게요. 여기가 잡혔네요. 그리고 여기가 안 잡혔고 내부가 다 잡혔어요. 자, 다시 한번 외부선 이 선을 지금 따로따로 분리를 해주는 이유는 아까 전에 내부는 곱하기 2였고 외부는 3이기 때문이에요. 바깥쪽으로 지금 난간대가 3단이 붙기 때문에 그 개수를 따로 세주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포인트와 외부에 대한 작업물을 옮겨주고 있어요. 여기까지. 외부에 대한 내부, 외부 이렇게 다 따로따로 지금 분리가 된 상태예요. 잠시만요. 정리. 자. 이렇게 해서 먼저 물량세기까지 작업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아까 전에 우리가 작업했던 비계 물량 산출표를 열어볼게요. 먼저 3조 단수는 작기는 하나가 될 것 같고 3,808개였어요. 그리고 내부 같은 경우에는 30에 2가 붙어서 32가 되겠죠.
내부 통로 같은 경우에는 17이 돼요. 외부 같은 경우에는 47이네요. 발판 개수는 15단이었죠? 패치 발판 안 들어가고 500 계단 발판으로 바꿔줄게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안쪽으로 한 포인트 걸려서 비계 버튼 때 대각제 같은 경우에는 대각제는 몇 개 그렸지만 버튼 때는 안 들어갔으니까 이거는 비워두기로 해요. 대각제 같은 경우는 15단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엑셀 수식 거는 것까지 마무리가 됐어요. 이제 우리 세기만 하면 되는데요. 레이어 눌러서 전체 다 잠가줄 거예요. 열쇠가 보이도록 다 잠가주고 다시 한번 꺼보고 그 다음에 포인트에 대해서 세줄 거예요. 이 객체 지금 총 몇 개인지 다시 한번 4, 6, 6개 지금 확인되고요. 제가 이 수량과 지금 딱 맞아 떨어져야 될 텐데 그거 확인을 한 거고요. 요거 포인트부터 열어볼게요. 포인트는 사실 상관이 없어요. 안쪽으로 들어가든 바깥쪽으로 들어가든 현장마다 거의 상관이 없는데 특이 경우 말고는 거의 동일하게 간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포인트가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다 잡아준 거고요. 149개예요. 149개 그리고 자키 베이스 3800이 둘 다 149개가 됐어요. 149개 확인하고요. 18짜리 열어서 확인해 봅니다. 먼저 옮겨줄게요. 내부는 64개예요. 통로는 6개. 내부는 66개. 고요. 그리고 12짜리 개수 세줄게요. 세 개를 찾았고요. 내부에 2개, 외부에 하나가 있네요. 그리고 얘 좀 찾아볼게요. 대각제라고 되어 있네요. 대각제. 아까 전에 한쪽 면만 대각제 걸어줬었는데요. 이거 4개. 우리가 봤을 때 4개가 확인이 됐고요. 지금 수평제 6자리 컬러만 보이기 때문에 다 건너뛰고 수평제 6자리로 넘어가 볼게요. 이거는 하나가 들어가고요. 통로는 70개네요. 외부는 10개. 발판 개수 세볼게요. 지금 레이어 다 잠가놓고 하지 않으면은 어떤 격체가 몇 개인지 우리가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한 개씩 옮겨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이게 오토캐드 같은 경우에 리소프트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해가지고 작업을 하는 걸로 해볼게요. 지금 보시면은 요 레이어가 500에 1829고요. 500에 1829 발판이고 70개. 지금 보시면은 얘가
12짜리로 확인이 되고요. 레이어 확인해보면 500에 119 하나. 계단 2개. 그러면 요거 개수 세볼게요. 446개. 한번 돌려서 개수 한번 세볼게요. 컨트롤 Z로 돌리고 있고요. 네, 446개 딱 떨어지네요, 개수. 보시면은 수식 걸어주는 거 남아있어요. 그래서 수식을 걸어주고 총 개수까지. 이게 옥탑을 제외한 1층부터 이 건물의 지붕층이죠. 지붕층까지 분량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원도를 활용을 해서 도면을 그리고 도면을 그린 상태에서 물량까지 작업을 해봤어요.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작지만 난이도 있는 도면으로 해서 물량을 한번 설계를 하고 물량을 산출해 보는 걸로 할게요. 이번 시간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